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탄핵됐어요. 또 선거에 임박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후로는 다시 민주당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사법부를 사실은 겁박을 하하고 있는 거죠. 결국 겁박의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지금 추진된 법안들을 보면 저는 이재명을 위한 5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사실은 보복 아니면 보복특검이라고 생각해요. 보수 진영 인사들 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상 과연 보수 진영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잘했습니까? 대통령 잘했다면 정권 교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께서 그리고 많은 그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 과거에는 존경받은 분들입니다만은,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오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또 분화방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사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수 진영의 그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끝까지 당을 위해서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보수의 원로들, 윤 장관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봐야 된다. 도덕성 부족하다는 거 인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은 아니었긴 합니다만 30번의 탄핵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 30번의 탄핵 속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탄핵됐어요. 그러니까 다 수사가 중지가 돼버리는 거죠, 하다가. 네. 그래서 검사들 발을 다 묶어놨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탄핵을 했지만은 대부분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선거에 임박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후로는 다시 민주당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사법부를 사실은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재판을 지금 대선 이후로 다 연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겁박의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에서 지금 추진된 법안들을 보면 저는 이재명을 위한 5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관, 사실은 보복 아니면 보복특검이라고 생각해요. 조희대 대법관 특검법은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그리고 12명의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법부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희대 특검법 말이 안 되죠. 의원님 최근에 부산도 가시고 지역구에 있으시니까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좀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좀 나올까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초반에 이제 양 진영에서 캠페인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 조금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실상 폭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무차별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상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 후보 면죄부 주려고 하죠. 조희대 대법관 불리한 판결 내렸다고 대법관들 특검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이제 대법관 수를 100명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은 되고 나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법관들을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도 있죠. 사실상 불복하는 거,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러면. 이재명을 위한 5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에서도 지금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위기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하고 알릴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초반에 말랑말랑한 캠페인이 진행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뼈 아픈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왜 이렇게 아픈 것만 자꾸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발생한 일이라서 벌어진 일이라서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뭘까요? 네. 그 보수 진영 인사들 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렇고 그 삼선하셨던 이인기 전 의원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던 권오을 전 의원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선대위에 몸담고 있죠. 왜 이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상 과연 보수 진영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가령 보수주의자로서의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판단 하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하게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문재인 당시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을 잘할 사람이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선거를 잘할 사람이라는 아주 호평의 방송 연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이 점을 알려야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잘했습니까? 대통령 잘했다면 정권 교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께서 그리고 많은 그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 과거에는 존경받은 분들입니다만은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오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미 오판을 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미 예전부터 계속 접촉을 해오셨던 분들이죠. 이분들 접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름 다른 전직 의원님들 이렇게 합류를 하셨는데 여러 정치판에는 이렇게 여러 진영을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끈이 끝까지 이제 한 곳에서 흔들림 없이 계시는 어려우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흔들림 없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또 분화방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쪽이 높게 나오니까 사실상 어떤 권력과 당선 가능성을 보고 쫓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우리 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설사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수 진영의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끝까지 당을 위해서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보수의 원로들 그리고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보수 진영의 인사가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보수주의자로서의 생각이 바뀌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당선 가능성과 권력을 향해 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더라고요. 4월 말 네네. 이때 합류를 다 하셨던데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별로 그분들의 생각이 이 국면에서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미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아까 윤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문재인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하셨던 것 같고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뭐 나타나시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뭐 많은 후배들이 존경에 맞지 않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가 되면 움직이는 분들이 계셔서 뭐 저희가 당의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통령 자격이 없죠.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미 뭐 여러 차례 뭐 그 전과 이력 같은 것도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을 만큼 사법 리스크를 그냥 온몸으로 안고 있는 분이고 본인 한 명 그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뭐 대외 외교관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뭐 중국에 실시하고 대만에 실시하고 이거 미국 정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가? 과연 이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신 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없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다는 용기가 오히려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 장관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성보다는 뭐 능력을 봐야 된다. 도덕성 부족하다는 거 인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의미 부여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픈 손가락이 홍준표